긴급 진단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이 유럽발 악재의 코스피 급락인데요. 유럽발 악재의 코스피가 급락하는 게 참 한두 번도 아니죠.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골고루 돌아가면서 지금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시간인데요. 솔로몬 투자증권 먼저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죠. 예. 임노중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임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말이었던가요? 그 무디스가 이탈리아하고 그 이탈리아 은행들 신용등급 좀 경고를 했을 때. 예. 그때 조금 더 우리가 민감하게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후회도 들고요. 이탈리아 그 국가 부채가 한 GDP 대비 한 120%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뭐 하루 이틀 만에 높아진 건 아닐 테고 예.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건데. 정말로 염려스럽습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네, 오늘 이탈리아 문제가 글로벌 금리 시장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탈리아 불안감의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탈리아는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GDP 대비해서 120% 정도로 보여. 그다음에 또한 정치적인 어떤 문제 이슈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신용평가 회사들이 그 유럽 국가들의 국가 신용 등급을 자꾸 낮추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불안감을 크게 조정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CDS 스프레드도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의 어떤 펀더멘털 쪽에서 보면은 재정 적자 비중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갖고 4.6%, 마이너스 4.6%입니다. 이 수준은 프랑스가 마이너스 7%에 비해서도 오히려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1.3%입니다. 플러스 1.3인데 금년 1사분기도 1%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요. 이탈리아 문제는 결국 그리스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이탈리아 펀더멘털 쪽에서 보면은 지금 당장 이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7%까지 11일 기준으로 또 올랐습니다. 거의 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 그만큼 이탈리아의 국채 가치가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가 그리스처럼 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건 말 그대로 좀 확대 해석이고 너무 지나친 걱정이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조만간 이 문제를 가지고는 시장이 좀 진정이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계속해서 좀 돌아가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리스에 대한 그 염려는 좀 끝나지가 않은 것 같고요. 예전부터 좀 나왔던 문제긴 한데 그 부채 일부를 좀 탕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또 한 번 좀 시장은 출렁였습니다.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은 또다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이것도 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유로 재정 문제가 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그리스 문제가 먼저 선결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 6월 30일 날 그리스 의회가 재정 긴축 프로그램안을 승인함에 따라서 이제 조만간에 120억 유로 자금은 지원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제 이 120억 유로 자금 지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작년 6월에 합의한 1,100억 유로 외에 지금 1,200억 유로 추가 구제 금융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민간 부분의 익스포저, 지금 뭐 일부분 어떤 부채 탕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율적 만기 연장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그리스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하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의 익스포저에 대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은 그리스 문제는 점차 안정을 찾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스 문제가 안정을 찾는다면은 그 이후에 있는 아일랜드나 포르투갈,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쪽도 안정을 찾아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유로 재정 문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역시 그 키는 그리스가 쥐고 있을 테고요. 예. 최근에 보니까 한 지난주부터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까지 한 6거래일 연속해서 대부분 유로 국가들의 증시가 좀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최근에 6거래일간 각각 한 11%에서 7, 8%대 떨어졌고, 일단은 우려가 반영이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뭐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도 대부분 반영이 돼 가고 바닥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결론인가요? 지금 현재 보면은 사실은 그리스 문제는 6월 말을 기점으로 해갖고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 와갖고 다시 이탈리아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모든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은 다시 또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탈리아 문제가 여기서 크게 불거진다면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탈리아는 그리스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탈리아의 GDP는 달러 기준으로 갖고 2조 달러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1조 달러니까 상당히 규모가 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부채 규모도 1.8조 달러나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세계 경제는 다시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좀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탈리아는 지금 펀더멘털 쪽에서는 그래도 양호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장은 이 정도라면 충분히 좀 반영했다고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 투자증권 쪽의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의 이코노미스트 임노중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갑작스럽게 저희가 부탁드렸는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2시 5분 지나가고 있고요. 낙폭은 오늘 장중 저점인 다시금 2110포인트대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45포인트 여전히 좀 빠지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하나대투증권의 목소리입니다. 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이종성 연구원 만나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이제 파워마켓으로 다양한 주제를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 예. 하나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예. 일단 충격파를 던지는 게 이제 이탈리아 이야기니까 앞에서 먼저 임노중 부장하고도 좀 펀더멘털이나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는 이제 베이스를 깔아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시장 쪽으로 좀 넘어가 보죠. 한 45포인트 정도 조정이라면 오늘만 놓고 봤을 땐 좀 충분히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최근에 좀 반등장이 이게 꺾인 거냐 또 이런 쪽으로도 좀 접근을 해봐야겠죠. 우선은 3주 연속 상승을 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의 어떤 시장 하락 요인이 다시 유럽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좀 큰 폭의 어떤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좀 대외 악재에 대해서 어떤 확대 해석에 대해서는 좀 불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에 대한 부분도 궁극적으로 이제 EU나 IMF 쪽에서 유동성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리스 재정 위기의 어떤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리스의 자구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채무 조정설이 계속적으로 불거져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이 그리스 어떤 재정 위기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불확실성의 어떤 해소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문제도 이제 새롭게 이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 비중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어떤 재정 긴축에 대한 이행 정도를 보면 결국 단기적으로 이렇게 크리티컬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시각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지만 이렇게 좀 큰 폭의 하락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다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유럽은행들의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가 발표가 되는데 오히려 이 발표를 계기로 해서 최근 이런 자본 적정성에 대한 우려, 민간은행들의 이런 우려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결국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부분이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 가정을 통해서 어떤 그런 파장력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그런 검증 과정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테스트 결과 발표가 이 그리스 관련, 특히 민간 은행들의 어떤 익스포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비교적 좀 양호하게 나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15일 유로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는. 지금 보면은 불합격이 될 은행 수가 어쨌든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으로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더 좋게 나와야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안 좋게 나와도 시장은 이미 충분히 그리스 등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이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안 좋게 나와도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점에 더 초점을 맞춰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15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오픈되기 전까지 시장은 악재를 반영해 놓고 있다가 불확실성 해소로 좀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
좀 더 이제 시장 쪽으로 들어와 보죠. 역시 좀 유로존에서 다시 한번 소버린 리스크가 대두가 되니까 역시 또 외국인의 포지션은 변했습니다. 매도 우위로. 뭐 선물도 같이 지금 한 7,500개 가까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은 역시 유럽 쪽이 좀 안 좋다면 주중에는 조금 더 부정적일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랑 또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물론 이제 당일에 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미리 좀 예측을 해본다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순매수와 그다음에 그 외적인 액티브 스타일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글로벌 리스크가 점차 이제 확대가 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제외한 외국인의 순매수는 계속적으로 매도 우위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동시만기 이후부터 프로그램은 7조 5천억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이 중에 외국인들에 의한 프로그램 순매수는 4조 6천억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번 7월 옵션 만기 때도 어떤 이 프로그램 순매수를 한 투자 주체들의 어떤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커지는 그런 시점인데요.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하고는 어쨌든 프로그램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청산을 하는 데 있어서 거래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이시스 2포인트에서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거래세뿐만 아니라 재반 비용이 1포인트가 들거든요. 한 0.9포인트 이상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산을 하려면 베이시스는 1포인트 밑으로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옵션 만기일에는 이제 컨버전이라는 포지션 구축을 통해서도 청산을 시도를 하는데 역시 컨버전 수준도 역시 청산하기에는 유리하지 않은 그런 수준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대기 물량에 비한 우려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시스가 이제 오늘 부루에서 2포인트 밑으로 이제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이론 베이시스 근처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는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6포인트 그러니까 한 이론 베이시스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외국인이 기존의 매수 포지션도 그렇고 이것을 좀 청산하기 위해서 선물을 좀 더 파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건 이제 그냥 가봐야 가는 거니까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상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이종성 연구원 함께 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낙폭이 좀 더 커지고 있네요. 오전장에 만들었던 장중저점 2110선은 일단은 조금 잠시나마 좀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는 이 시각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는 한 3천억 원 가까이 벌써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1,300억 정도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이 이렇다 할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는데요. 좀 미미합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한 220억 정도 매수 우위에 그치고 있으니까요. 다만 앞에서도 간단히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 베이시스가 한 1.4포인트 정도를 잠시 좀 밑돌았을 때 매도 차익 거래가 조금이나마 나왔다는 게 좀 신경에 걸리네요. 이번에는 토러스 투자증권 연결해봐서 이야기를 좀 그쪽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승영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바쁘시죠? 예, 조금요. 오전에 글도 아주 잘 봤습니다. 이탈리아의 감사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베를루스코니 승리다. 자, 아무튼 시장은 읽어주시고. 네네. 예, 열심히 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탈리아 우려 때문에 좀 시장이 많이 빠집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이탈리아의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이걸 제대로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걸 우려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뭔가 좀 차익 실현에 빌미로 작용하는 걸까요? 이탈리아는 사실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는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은 1년에 국가 빚이 10%씩 늘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탈리아는 한 해에 4% 정도 늘어납니다. 4% 정도. 그럼 이거는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부채 비율은 120%로 좀 높아 보이지만 이 나라는 옛날에 90년대 중반에도 120%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점, 그리고 다음 주면은 아마도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긴축안을 새롭게 한 긴축안을 또 내놓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탈리아 국채가 그리스 국채처럼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이탈리아 재무장관이죠? 이름은 좀 제가 좀 잊었는데 네네. 이번 주에 긴축안 통과하는 것도 좀 자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 긴축안이 계속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 긴축안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의 평가도 좋았는데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번에 몇 번 선거에서 지고 하면서 이제 선심성 정책을 많이 넣어주고 싶어 하죠. 예. 그러려면은 재정을 오히려 그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되는데 지출을 더 늘리려면 재정 적자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등을 빚다가 지난 주말에 이제 어제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그럼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경제 정책을 좀 자르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긴축안이 잘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걱정거리였고요. 예. 이런 것들은 뭐 확인을 해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는,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아마도 긴축안이 세부안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총리와 그 재무장관과의 신경전에서 재무장관이 이기기를 지금 시장은 바라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지율도 아마 20%대 50%로 재무장관 지지율이 더 높은 예. 걸로 알고 있어요. 여론도 훨씬 더 좋습니다. 재무장관의 지지율이 총리의 지지율보다 한 2배는 높은 상황이고. 네네. 그러면은 뭐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다고 보세요? 저희는 오히려 이번에 이탈리아보다는 예. 주목하고 있는 거는 그 실질 수요. 그러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예상보다 안 떨어졌고 중국의 인플레가 생각보다 지금 안 잡혔잖아요. 예. 사실 하반기가 좋으려면은 더 이상 뭐 QE2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랑 미국 같은 큰 나라들에서 경기가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뭐 지난 주말에 확인했던 거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보다는 좀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은 좀 빠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탈리아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좀 그런 다른 변수들은 이런 변수들이 좀 시장에 드러나기 위한 빌미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8월부터, 그러니까 7월 지표들, 8월에 확인하게 될 7월 지표들은 분명히 좀 중국이나 미국의 지표들이 좋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마 한 7월 중순 그리고 한 8월까지 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 왔었다라는 이야기고, 조금 더 이제 개별 전략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은 오늘 자동차하고 화학의 낙폭이 비교적 큽니다. 이 네네네. 상황에서 좀 더 떨어졌다고 해서 좀 자동차나 화학을 좀 팔기에는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네네. 그들의 비중을 좀 이참에 줄이고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포트를 꾸며보자라는 생각이신지요? 아닙니다. 저희는 하반기에도 자동차, 화학, 정유가 주도주의 위치를 계속해서 점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예. IT 같은 경우에는 뭐 구조적으로 약간 조금씩 그 펀더멘털이 훼손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IT나 아니면 내수주들보다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자동차, 화학, 정유가 낮다. 그래서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자동차 그 차와 정유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도주에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한 건설이랑 조선 정도 하반기에는 산업재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선진국이나 뭐 이머징 마켓 마찬가지지만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 기존 차와정에 건설 조선 정도 붙어서 조금 주도주가 약간 넓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석유화학, 정유화학, 그리고 건설, 조선까지. 네. 토로스 투자증권의 박승영 연구원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